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드는데 그 밀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정보가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냐?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 옵시디언과 클로드 코드의 결합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보를 모으기만 하고 정작 내 사업에는 적용 안 되는 느낌?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또 강의는 구매해서 들었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하는 거는 많았는데 근데 정작 내 사업은 안 굴러가네. 그냥 도구를 잘 쓰는 거랑 이 도구를 사업에 잘 활용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옵시디언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옵시디언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한 지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갈아타고 있냐면 3년 넘게 노션을 쓰면서 막혀있던 게 옵시디언과 클로드 코드를 결합하는 순간 해결이 됐거든요. 일단 옵시디언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옵시디언은 마크다운 파일 기반의 노트 도구예요. 노션처럼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컴퓨터 폴더에 그냥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옵시디언의 화면이고 왼쪽에 있는 파일들이 실제로 제 파인더 또 윈도우 폴더 안에 있는 구조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의 파일을 옵시디언이랑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네, 이 화면을 보면은 이 폴더 자체가 볼트예요. 옵시디언이 볼트라고 부르는 게 결국 본인 컴퓨터의 폴더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단히 보자면 이렇게 얘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MD 파일과 대괄호로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제가 작성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게 굉장히 많죠. 뭐 브랜드 키워드나 뭐 꿈의 고객 동선 이런 식으로 제 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제 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시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연결됐다 이걸로는 뭐 제 사업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지 나만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폴더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폴더는 이 로우 파일과 위키 파일이에요. 이 로우 위키 분리 개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전 오픈 AI, 테슬라, AI 책임자였던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이 2026년 4월에 LMN 위키라는 패턴을 깃허브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AI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사고 모델이 됐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옵시디언은 IDE, LMM은 프로그래머, 이제 위키는 코드 베이스다. 근데 이게 프로그래머 세계의 비유여서 처음 들으면 어렵죠? 쉽게 도서관을 예로 들자면 이제 옵시디언은 도서관 건물, 이제 LMM, 클로드 코드는 사서, 위키는 정리된 책꽂이입니다. 저는 책을 사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도서관 입구에 두면은 그 사서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그 책을 읽고 이게 태호님한테 필요한 책일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통과하면은 알맞은 책꽂이인 위키에다가 꽂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책끼리 연결도 해놔요. 만약에 저한테 당장 쓸모없는 책들은 이제 별도 창고에 보관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 패턴을 1인 사업가한테 맞게 다시금 적용을 해봤어요. 저보다 먼저 이 사고 체계를 생각하신 분이 있고 저는 거기서 저만의 사업 필터를 더한 거죠. 자, 그러면 로우와 위키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로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예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 강의, 뉴스레터, 책에서 좋았던 내용, 뭐 가지고 있는 PDF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위키는 달라요. 내 사업에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갑니다. 어떠한 외부 정보도 제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정보 처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정보가 머리 위에서 계속 둥둥 떠다닙니다. 어떤 게 나한테 좋은 정보인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냥 정보가 있으면은 다 노션에다가 기록했던 그런 경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쌓긴 하는데 막상 돌아보면은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내용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로드 코드부터 켜야 돼요.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서 작동하는 AI 작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터미널이 뭐냐, 뭐 버스 터미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본인의 컴퓨터 폴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AI 코딩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미 내가 정보를 모아둔 폴더가 있다 하면은 그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폴더가 없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옵시디언 비즈니스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왼쪽에 글씨가 떠 있으면 폴더가 연결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미 폴더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옆에 그 폴더 안에 내용들이 다 입력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은 옵시디언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구글에 가서 여기다가 옵시디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맥 OS용이면 여기다 설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다른 뭐 윈도우나 뭐 리눅스를 가지고 있다 한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열려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관한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옵시디언 비즈니스 열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빈 화면이 뜨면은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 왼쪽 아래 옵시디언 비즈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갔을 때 옵시디언이라는 폴더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얘네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옵시디언이랑 이 클로드 코드가 연결이 됐어요. 이제 클로드 코드랑 옵시디언이 같은 폴더를 보게 된 겁니다. 도서관의 비유를 치면 이제 사서인 클로드 코드랑 저 옵시디언으로 보는 이용자가 같은 도서관을 동시에 보는 거죠. 이제 사서가 책 정리하는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새로운 책을 가져다 두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로우와 위키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구글에 안드레 카페시 LMM 위키를 치면은 이 GitHub 링크가 뜰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 LMM 위키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이 GitHub 기스트 페이지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옵시디언 이 로우와 위키라는 그런 도구를 사업에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사업과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그제야 진짜 저한테 필요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가면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이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프롬프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로우 위키 프롬프트인데 여기 안에 작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LMM 위키 원본을 넣고, 두 번째는 본 프롬프트를 순서대로 넣고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두 개의 질문만 할 겁니다. 우선 여기에 넣어두고 골뱅이를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폴더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 로우 위키 프롬프트.md 파일이 있죠. 불러와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인터뷰 문항으로 첫 번째는 본인 사업 활동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에서 어떤 정보와 자료를 자주 다루나요? 이런 질문을 줄 겁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AI 도구를 활용해서 본인의 사업을 시스템화하여 자유롭게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객 시장 리서치, 콘텐츠 아이디어 스크립트, 재무 매출 운영 데이터, 학습 자료 및 인사이트, 이런 정보와 자료를 자주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그런 문항들을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클로드 코드가 제 사업에 대한 내용, 또 4개 영역에 대해서 구조와 규칙을 자동으로 추론해서 저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작성된 것들을 읽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오케이, 아니면 수정 의견을 주면 돼요. 이제 도메인명은 AI 사업 시스템화 LMM 위키, 영역은 4개고요. 키워드들도 좀 따줬어요, 얘네가. 그 다음에 진입 결정 트리,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영역 분류 결정 트리, 또 압축 룰, 여기에 작성을 해놨는데 슬래시 커맨드도 자동으로 설치하게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슬래시 커맨드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왜 넣었냐면 이게 LMM 위키 패턴의 운영 체계예요. 클로드 코드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단축키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책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서한테 내가 이번에 새로운 책 가져왔는데 규칙 잘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문장들을 그냥 단어 하나로 단축키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쓰는 2개랑 장기 점검하는 하나, 이렇게 총 3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는 슬래시 인제스트예요. 인제스트가 섭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자료를 로우 폴더에다가 던져두면은 이제 인제스트를 명령을 하면 위키에 알맞게 분류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쿼리입니다. 쿼리는 문의, 질문 이런 거를 뜻하는데 개발자 영역에서는 특정한 정보를 보여달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위키에서 저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쌓여 있죠.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은 어딨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 게 위키는 정보가 쌓일수록 가치가 폭발해요. 일주일치의 위키는 진짜 별거 없어 보여도 얘네가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쌓이는 순간 거기 있는 가치는 저한테 엄청 필요한 것들이겠죠.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마다 헤매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린트예요. 린트라는 단어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문법 오류나 잘못된 구조를 찾아내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미처리된 자료, 또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린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막 그렇게 쓰일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OK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폴더에 로우와 위키 폴더가 생겼죠. 지정해놓은 4개의 폴더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 폴더들이 제 파인더 폴더에 가면은 생겼다는 겁니다. 위키 가면 폴더도 자동으로 생겼죠. 또 클로드.md 파일도 자동으로 생겼고 .클로드의 커맨드 아래 제가 아까 설명드린 슬래시 명령어들이 생길 겁니다. 얘네가 저희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슬래시를 해도 검색이 되지 않아요. 뭐 린트 안 나오죠. 커리 안 나오죠. 인제스트 안 나오죠. 근데 좀 이따가 얘네가 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에 생겼다는 말은 즉슨 옵시디언에도 생겼다는 말이겠죠. 여기 보면 위키, 로우, 클로드.md 파일 여기 작성이 되어 있죠. 자동으로. 프롬프트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 파일을 보면은 점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런 로우 위키 규칙, 뭐 클로드, 인덱스, 여기 프롬프트도 있죠. 얘네를 눌러보면은 여기 대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래시 커맨드 3종을 만든다고 하네요. 여기 만들고 있죠. 인제스트는 로우 자료를 위키에 정제 박제, 쿼리는 큐레이션, 읽기 전용이죠. 마지막 린트는 건강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 6항목 모두 통과를 했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완성이 됐고, 클로드 MD에 제가 설정한 것들, 룰북에 제가 설정한 것들, 슬래시 커맨드에 설치된 것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슬래시 인제스트를 하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쿼리를 하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도 써 있는데 커맨드 시프트 P를 누르면 여기 개발자 창 다시 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주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나 작성했던 거 없어졌어 하시면 눌러서 이전에 작성했던 거를 누르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슬래시 인제스트 하면은 나와 있죠. 슬래시 쿼리 나와 있고 슬래시 린트 다 적용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래시만 누르면은 여기 밑에 사용할 수 있는 슬래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린트 있고 인제스트 있고 쿼리까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본인 도서관 세팅의 끝입니다. 2개 질문하고 자동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창 다시 로드 이 3단계만 거쳤죠. 사실 뭐 기다리는 시간 빼면은 3분도 안 걸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걸려요. 그것까지 다 하면 10분 정도? 그래서 진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채널에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아직 클로드 코드를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클로드 코드 30분 완벽 정복 가이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내용을 스크립트 표시를 해서 카피 트랜스크립트를 해줍니다. 이게 확장 프로그램인데 비드 IQ라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조회수 성장, 뭐 썸네일 어떤 거 했는지 이 동영상 정보에서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면은 스크립트 전체를 한 번에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호라는 사람의 30분 완벽 정복 가이드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놓고 로우 폴더에 md 파일 형태로 집어 넣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우 폴더에 제가 방금 복제했던 제 대본이 md 파일로 들어갈 겁니다. 로우 폴더는 날 것이기 때문에 이 대본이 md 파일 형태로 로우 폴더에 저장이 되면은 저희는 그거를 인제스트라는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해서 저한테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위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이 30분짜리라 그 중에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고 필요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뭐 한 번에 다 분석을 해서 기록을 해뒀다면 이제는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기록을 해둘 겁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로우 폴더에 새로운 MD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제 유튜브 대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얘도 알려주죠. 인제스트를 하라. 이제 인제스트를 하면은 저의 롤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시스템 인사이트 영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면 슬래시하고 인제스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로우에다가 다 몰아놓고 인제스트를 하고 위키에 파일들이 떨어지면은 영역별로 이 내용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노션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일일이 거기서 내가 진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용했을 때 선순환이 돌았죠. 근데 내가 이거 좋아 하고 작성을 해놨는데 까먹어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진짜 적합한 정보는 뭐지? 하고 걸러내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쓰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한 100 저장했으면 그 중에 30만 나한테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100 중에 50, 70 이상을 저장을 하고 저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다들 요즘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뭐 클로드 코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렇고 브랜딩에 대해서도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중에 나한테 진짜 적용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보는 너무 많은데 진짜 적용할 게 뭔지는 잘 안 떠올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고민도 되실 건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드는데 그 밀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또 개인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냐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 옵시디언과 클로드 코드의 결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스트 결과 통과했죠. 시스템 인사이트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MD 파일 완성이 됐고 압축을 2000줄이었는데 128줄로 했어요. 크로스링크는 5개, 직접 인용은 3개. 그러면 위키에 시스템 인사이트 쪽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물론 시연 영상이니까 다 보면 좋아요. 다 보면 좋은데 진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30분이 아니라 뭐 한 5분 만에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유튜브 영상들 뭐 그냥 요약하는 기능들은 많죠. 근데 저한테 진짜 필요한 형식으로 판단해주고 요약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여태까지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사용을 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한테 적용될 만한 정보가 뭔지 잘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된 내용을 볼까요? 뭐 클로드 코드 자동화, AI 신입사원 멘탈 모델, 이제 6단계 라이프 사이클, 새 레이어 구조, 운영 보안 원칙, 뭐 1, 2, 3, 4, 5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그럼 이제 옵시디언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로우 파일이 있죠. 이거는 저희가 다 생성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의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 클로드 자동화, AI 신입사원 멘탈 모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태그도 알아서 해주고 연관성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줘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태호의 실행 비즈니스 가면은 파일이 이래요. 좀 목성 같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래 보입니다. 근데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연결점이 분명히 있고 이 연결성을 토대로 제 사업에 어떤 게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유튜버의 매주 올라오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 API나 MCP를 따와서 이 클로드 코드랑 연결시키면 매주 새롭게 올라오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메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노션 페이지를 내가 여태까지 사용했다 하면은 노션의 MCP도 연결을 시켜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노션도 연결시키고 이메일도 연결시키고 유튜브도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유튜브를 조사를 하고 이메일을 보고 노션을 일일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아껴서 제 시간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치앙마이 코워킹 스페이스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로우 위키, 뭐 슬래시 명령어
이것만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1년, 2년 전에는 그냥 일에만 되게 치여서 살았어요. 뭐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일한 적도 있었고,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일을 할 때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 업무 하나하나, 또 조사하는 거 하나하나, 리서치하고,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또 공부까지 다 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비효율이 엄청 났을 거예요. 꼭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공부했을 때도 있을 거고,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조사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AI 툴 새로운 거 나왔네 하면은 그거 공부하고, 아, 나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새로운 AI 툴 공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의 결제해서 듣다가 정작 저한테 중요한 그런 실제 사업에 대한 거를 놓쳐서 기회를 잃는다던가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영상도 이 내용이 진짜 주제예요. 뭐 로우, 위키, 슬래시 명령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업무들을 이런 기능, 도구를 사용해서 줄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더 내 사업을 발전시킬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1, 2년 전에는 정보의 늪에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그 늪에 깊이 들어갈수록 계속 무거워지더라고요. 하는 거는 많았는데 근데 정작 내 사업은 안 굴러가네. 너무 느꼈습니다. 이거를 좀 한참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도구를 잘 쓰는 거랑 이 도구를 사업에 잘 활용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구나. 근데 이런 고민들이 요즘에 더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롭게 나오는 AI 도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주 새로운 모델 계속 업데이트되고 에이전트 뭐 새롭게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써야 되나 저걸 써야 되나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정보는 많고 정작 내 사업에 적용할 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새로운 게 나오면 흥미 있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써봐서 좋으면은 완전 연구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2, 3년 동안 AI 도구를 쫓아다닌 결과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수만 늘었지 정작 제 사업에 도움되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AI 시대의 본질은 새로운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도구가 내 사업을 돌아가게 만드는지, 어떤 도구가 내 반복 업무를 줄여주는지, 또 어떤 도구가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도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클로드 코드로 제 사업이 실제로 반복 업무를 줄여주니까 클로드만 지금 깊이 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최근에 진짜 깨달았던 거는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저만의 필터가 없었던 거였다는 거였어요.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려고 하니까 제 원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또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거를 알고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필요한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파악할 시간을 새로운 정보들이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옵시디언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클로드 코드도 옵시디언이랑 완전히 컴퓨터 기반으로 연결도 되고, 위키 안에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제 모든 정보들을 그 위키에 맞게끔 필터를 걸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 옵시디언과 클로드 코드, 제가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좋다는 정보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도구 정리가 정답이 아니에요. 정보를 자기 원칙으로 변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스템에 갇혔던 사람이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게 제가 매일 하는 일이고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 아니 뭐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전에 그런 저와 같은 고민을 겪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그 고민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걸 써서 해결해라.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시스템을 내가 활용을 해라.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정보들을 로그에 넣고 위키로 거르고 나만의 원칙을 통해서 정보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결정 흐름들이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옵시디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거리가 치앙마이의 딘만해민이에요. 저 1년 전만 해도 여기 못 왔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고 번아웃도 왔고 또 해외여행 와서 이렇게 뭐 여유롭게 시간 보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상상도 못했어요. 사업을 운영하긴 했는데 제가 그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었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느라 시간을 다 썼어요. 매출은 들어오는데 시간은 없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든 똑같은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제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제가 집중해야 될 일에만 집중해서 일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증거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디서든 노트북 한 대로 사업을 굴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위치가 자유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유입니다. 그 시스템 위에 본인의 원칙이 박혀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뭐 1, 2년 전에는 회사에서 있을 시간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일만 재밌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 사실 뭐 믿기지 않죠. 뭐 어제는 10만 유튜버도 만나고 얘기도 8시간 동안 나누면서 인사이트도 공유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클로드 코드로 내 사업한테 시스템을 만들고 저한테 자유를 줄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공유 드릴 거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과정과 경험 또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는 이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